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오늘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이고요. 제목은 40대 맞벌이 부부 부동산 상담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본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부님. 유튜브 구독하고 업데이트 될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시청하는 애청자입니다. 고민 끝에 제 상황 말씀드리고 상담이 필요하여 사연 드리는데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먼저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은 41세 맞벌이 부부시고 아이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직장은 이제 서울이시고 구로하고 이제 약수역 일대입니다. 한 분은 자영업을 하시네요. 한 분은 그냥 직장인이시고요. 소득 정보를 보면은 남편 소득은 세후로 한 490만 원 정도이고 요거 가지고 생활비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 소득, 이제 아내 소득이죠. 아내 소득으로는 저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소한 800만 원 이상 저축을 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소득은 조금 높은 것 같고 저축액도 조금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금하고 주식에 보면은 약 한 3억 정도의 유동성 자산이 현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이사항을 보면은 남편과 사실혼 관계라고 하셨는데, 사실혼 관계를 언급하신 거 보니까 아직 혼인신고는,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인지를 하고, 부동산 세법적으로 좀 유리한 방향에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부채는 아파트 담보대출만 있고요. 임대사업자 등록된 부채까지 하게 되면은 한 4억 4천 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제 명의, 즉 이제 아내의 명의입니다. 이제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다라는 전제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죠. 두 채 아파트가 있는데 전농동 레미안 크레스티 25평 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23년 12월에 등기를 쳤어요. 실거주는 1년이 조금 넘었고 한 10억 한 3천에 구매를 했고요. 대출은 3억 6천이 있고 현재 시세는 한 12억 정도 합니다. 이를 비과세 받으려면은 기간이 조금 남았네요. 25년 한 12월 경에는 매도를 하셔야지 비과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된 지방에 부모님이 거주하시고 있는 게 있으니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좀 매도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네요. 그죠? 지금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지하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남편 명의의 집도 있는데요. 가천대 두산 위브 24평, 21년 10월이면 약간 고점에 사신 것 같고, 7억 7천에 구매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실거래가는 6억 5천이죠. 이제 고점에 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전세 4억 5천으로 연장 계약하면서 역전세 맞은 물건이고요. 상생임대 요건을 채워서 실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요건을 채웠다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양도 차익이 없다 보니까요. 상생임대 여부를 떠나서 고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인 명의의 이제 지방의 아파트를 팔기가 좀 어렵고 이미 2주택자이기 때문에 남편 명의 거를 먼저 빨리 매도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상황을 좀 살펴보죠. 목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9년 후 순자산 50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40대 후반에는 강제 은퇴되는 일이라 남편 소득으로 생활해야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최대한 자산을 증식시키고 싶습니다. 이 전농동 아파트하고요. 가천대 두산 위브를 팔고 모두 매도하면 대략적인 현금이 총 11억 정도 된다. 여기 기타 아까 현금이 또 한 3억 정도 있었으니까 고려해가지고 의견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공격적으로 투자, 월세 거주하면서 한남 뉴타운 5구역 매물을 59타입이면 이제 25평을 구매할지 아니면은 노량진 7구역 84타입 매물을 구매할지 이제 고민인데 점프를 많이 할 수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몸테크 하더라도 젊었을 때 고생하고 노후에 편하게 살고 싶어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지역 선정은 굉장히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잘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평형 자체를
조금 더 큰 걸로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노량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남 뉴타운을 말씀드린 거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산을 50억 만드는 거다 보니까 한남 뉴타운 5구역이 아무리 한강변에 있는 뭐 신축의 아파트가 될 거라고 하더라도 현재 화폐 가치 기준으로 그 아파트가 50억 되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뒤에 좀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고요. 노량진 뉴타운 7구역 같은 경우에도 다 팔고 84 타입으로 가서는 내 자산이 뭐 50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절반 정도, 2분의 1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이유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노량진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뭐 제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노량진을 보신 거고 그 구역까지 선정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노량진의 미래 시세를 우리가 예측을 할 적에는 노량진에는 현재 신축 아파트가 없으니까 바로 주변에 신축 아파트 있는 곳을 보고 우리가 시세를 조금 이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옆에 흑석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이 시세를 이제 상한선으로 잡으면 됩니다. 노량진 뉴타운에 예측할 수 있는 시세의 상한선이 아크로 리버 하임 정도라고 보는데요. 아크로 리버 하임이 한 20억대 초반에서 뭐 한강이 잘 보이는 거는 20억대 한 중반 정도까지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선정하신 데는 노량진 뉴타운의 7구역인데 노량진 뉴타운 전체 구역 내에서 7구역은 사업 속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 이미 관리 처분이 낮기 때문에 제가 뭐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지리적인 입지나 이 전반적으로 노량진 뉴타운 전체의 입지로 비교해 봤을 때는 상위 급지에 속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이 향후에 34평을 내가 분양받아서 신축의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20억대 초반에서 한 중반 정도, 긍정적으로 봐야 이제 그 정도 시세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50억이니까 거기엔 좀 많이 못 미칠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 팔고 노량진 뉴타운 7구역을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전농동에 있는 아파트가 사실은 뭐 청량리 역세권에 인접한 지역이고 거의 신축급이다 보니까 충분히 미래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가천대 두산 위부만 좀 팔고요. 여기는 어차피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세금이 없겠죠. 그럼 전농동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보유를 해놓은 상황에서 남편 명의를 활용해가지고 노량진 7구역을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매가 자체는 10억이 조금 넘을 텐데요. 대출을 활용하면 그거의 한 2분의 1 정도의 금액으로 충분히 노량진 뉴타운 7구역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각각 한 채, 두 채를 모두 들고 가게 되면은 사실 다 팔고 7구역을 가는 것보다 자산을 더 많이 불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혼인합가로 해가지고 각각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보다 조금 더 자산을 더 불릴 수 있는 선택지는 뭐 역시나 이제 한남 뉴타운 5구역인데요. 이 경우에는 전농동도 팔고요. 뭐 가천대에 있는 두산 위부도 파는 거는 찬성인데 한남 뉴타운 5구역에 이 25평이 아니라 가능하시면 30평이나 35평 받는 걸 가게 되면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미래 시점에 50억의 가치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시세를 주변 지역하고 좀 분석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에 보면은 지금 구역은 선정은 굉장히 잘 하셨거든요. 5구역하고 4구역이 여기 한강변에 붙어 있어가지고 미래 가치가 매우 높은 부동산인데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축의 아파트가 없잖아요. 뭐 나인원 한남 같은 특수한 상품을 빼고는 하이엔드를 빼고는 이제 상품이 없으니까 시세를 한강변 아파트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건너편에 이제 반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반포에서 지금 25평 정도 되는 한강이 좀 잘 조망이 되는 아파트는 아크로 리버파크 시세를 보면 되거든요. 뭐 대부분 흔히 알기로는 원베일리 시세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원베일리는 25평이 한강 조망이 아주 잘 되는 매물은 거의 없다 보니까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한강 조망이 잘 되는 매물이 있거든요. 그 시세가 한 40억이 좀 넘어갑니다. 근데 한남 뉴타운도 미래 가치가 충분히 높은 거는 맞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학군지가 사실 좀 열세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반포 지역에 한 80에서 한 85% 시세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5구역을 사서 25평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잘해야 한 30억대 중반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목표는 50억이니까 거기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가능하시면은 평형을 조금 큰 걸로 가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건을 좀 잘 찾아보시면은 뭐 25평, 뭐 30평, 35평의 실투자금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35평 되는 거를 뭐 레버리지를 좀 활용하셔서 지금 뭐 소득이 좀 높은 편이니까 레버리지 감당 여력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대출을 받게 되면은 뭐 이런 거 좀 예시로 되어 있죠. 뭐 매매가가 18억인데 뭐 30평 신청이 가능한데 뭐 대출 7억이 나오고 투자가 11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있는 매물인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으나 매물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가능하시면 조금 큰 거 35평 이상 받을 수 있는 걸로 가시는 게 충분히 목표 자산 달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해드리면은 40대 초반의 맞벌이 부부세요. 뭐 소득도 높죠, 저축액도 높고요. 아직 자녀는 없고 이제 혼인신고는 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명의 아파트가 2채가 있고 남편 명의 아파트가 이렇게 1채가 있습니다. 목표는 9년 내에 9년 이후에 순자산 50억 만들기인데요. 그래서 생각하셨던 방향이 보유 부동산을 모두 매도하고 뭐 현금 11억이 있고 예금 주식도 한 3억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량진 뭐 7구역 35평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다 팔고 가는 게 아니라 전농동 아파트를 좀 보유를 하고 1주택 입주권 비과세 특례 혹은 뭐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요. 나는 각각 1주택 비과세 특례를 혼인합과 비과세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자산을 한 40억 내외까지는 불릴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에는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은 높은 자산이긴 맞죠. 이제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선택인 한남 5구역 35평을 선택하게 되면은 보유 부동산은 모두 매각을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했을 때 예상 미래 자산은 50억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이제 25평을 선택했을 때는요, 뭐 전농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노량진 7구역 이렇게 2채 전략을 가는 것과 자산 형성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